엠포리어스 너무 길다? 뉴비들 언제 다 보냐고? 와 진짜 근데 처음부터 다 보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정신 안 차려진다 진짜. 어떻게 근데 이게 아직 절반도 안 한 거 아니야? 올해 내내 하는 거면. 언제부터 그가 마이데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을까? 이자는 만방의 병력에 필적할 만한 힘을 가졌지만 남자는 별로 개의치 않았다. 왕권만이 왕권을 끝낼 수 있고 분쟁만이 분쟁을 끝낼 수 있다. 정벌의 말발굽이 온 황야를 그런 휩쓸었다. 뉴비를 위한 스킵 기능? 결국엔 지금 고양이 바로 피를 붕괴 스타일 묻힐 다운로드. 스킵해도 성옥을 준다 하면은 할만할 텐데 스킵하는 대신 그 손은 성옥 안 태양처럼 준다 하면 좀 뜨거웠고 그렇겠다. 불의 위력이 스며들어 있어. 풀타임 50시간쯤 하면 얼마나 위대한 여기까지 다 어둠인가. 보려나? 해골을 글쎄요, 멋진 잠깐만. 전장에서 남자는 내거 풀 영상으로만 한번 죽은 따져보면 땅을 파고 맨손으로 50시간은 넘을 것 같은데? 그 전투에서 그는 적의 모든 무기를 으스러뜨렸다. 불사의 어디 갔어? 몸은 어떠한 고난에도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저번 3.0 버전 스토리까지 대충만 계산해도 70시간 걸렸거든요? 물결을 싫어하게 됐죠. 대충만 계산해도? 그것이 남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도니아의 눈보라 속에서 남자도 눈물을 그러면은 흘리고 엠포리어스까지 다 합치면 거의 100시간 가까이 되겠다. 그 불사의 몸처럼 야, 씨. 꽃은 영원히 시들지 진짜 스킵 않았다. 있었으면 아무리 턴제 게임이라서 시간이 스토리에 흘러 중점을 뒀다 해도 만물의 재가 되면 스킵 주면 이 되지. 세상의 마지막 길긴 하다 진짜. 이 고고한 남자가 남길 것이다. 나무만 스킵하는 게 아무도 믿지 않을 존나 테지만 웃기네. 동족 사람들과 달리 그 문양은 남자의 선혈로 새겨졌다. 이는 의문투성이었고 평범한 이들의 야망을 자극했다. 마이데이를 해할 수 있는 얘기는 신을 죽이기에 충분하지. 아직도 사람들은 그 병기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 저번에 문양은 37이 스킨 받은 거 그가 지금 따르는 팔고 전통일 있던데? 뿐이었다. 그게 뭔 말이야? 어디서 팔아 그거? 네가 피를 흘리고 있다는 걸 적에게 들켜선 안 된다. 이로써 그들은 굳게 믿을 것이다. 눈앞의 이자가 아 상점에 이자가 팔아요? 되는 아 것을. 진짜? 지난날의 일들이 그의 몸을 만들었다. 크렘노스의 전통 말고 내게 남은 건 뭐지? 백발의 친구가 그에게 물었다. 남자는 입을 다문 채 수평선을 바라보며 아득히 먼 과거를 찾을 뿐이었다. 그 방랑의 세월 속에서 같은 질문은 수천 수백 번이고 받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다. 에버스 내놈들 돈에 미쳐서? 그렇게 미쳤어? 스킨은 원래 파는 게 맞긴 하지. 맞지? 발을 내디딘 것. 그게 성능이랑 일정 관련도 없으니까 뭐 사고 싶은 사람만 사면 되는 거잖아. 돈 받고 파는 게 맞죠 원래. 무료로 준 거에 감사해야지. 원래 돈 받고 파는 게 맞는데. 그렇긴 한데 기분이가 거시기? 어쩔 수 없지 뭐. 감사할 테니 빨리 카프카 스킨을 만들어라. 버스. 빨리 히메코 스킨 쳐 내놔. 돈 존내 주고 살 테니까. 죽기 전 학자는 친히 자신의 묘비명을 적었다. 이자의 본명을 언급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드물어. 꼭 그자의 운명같이 불완전하지. 수학의 달 초마다
그는 자신의 아케론 의지를 스킨점. 지키며 오랫동안 자신의 어두운 근데 왠지 페이트를 기점으로 좀 신들의 은혜를 구하지 전보다는 자주 않고 자신이 많이 일으킨 나오지 영광을 않을까 받아들이기만 싶긴 한데. 그 신을 모독하는 자를 멀리하라. 아 진짜 좀 빨리 그렇지 나 않으면 빨리 좀 나왔으면 불행이 좋겠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리라. 그의 강의실 앞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했다. 소문에 따르면 페이트 학교에 때는 방문하면 클라라 스킨일 수도. 사람들의 클라라? 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의 선 넘은 클라라가 누구더라? 하나의 뜻을 강했다고 했다. 클라라가 하지만 누구지? 비난을 짊어진 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고독한 그림자가 소외된 이유는 그가 신을 거울 속 자신과 운리 하이오 아니야? 아 스바로가 같이 다니네. 아 기억났다. 아하. 아 맞아. 걔랑 비슷한 그 캐릭터가 페이트에 나온다 했었지. 그는 자신을 깨어있는 도와줘요 스바루고 씨. 아 기억났다. 망연자실한 제자들을 이끌어 그 약간 백발에다가 빨간 옷 입고 다니네. 자문을 제외하면 가르침과 인도는 거의 아이 없었다. 본지 너무 오래돼서 그래. 그러나 그 자문을 페이트의 받은 자의 이리아랑 인생에 버서커가 귀중한 클라라 힘을 모티브. 이루었다. 아 종종 스승님의 말씀은 신탁과 같다고 칭송하는 제자들도 있었지. 마이데이는 길가메시 스킨 확정? 아 맞네. 길가메시 내가 안다. 비슷하다 느낌이 진짜. 숙명을 제외하면 그는 모든 이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 같았다. 지금이라면 숙명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 전 클라를 못 나무근을 봤는데 알아. 내 친구 최근에 시작해가지고 헤르타 과거를 회상했다. 픽업 거의 다 끝날 때쯤 신의 시작했었는데 측량 앞에선 나도 어쩔 수 픽들로 클라라 나왔다고 욕 존내 아무런 하던데. 양해 없이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내 숙명이 아니라고 굳게 믿어. 못 뽑는 게 좋은 것이야. 모두의 이유였다. 맞지. 기적은 가장 오만한 신의 기적이며 그것은 신이 권능으로 인간을 부정하는 거야. 마술은 가장 교묘한 반항이고 그것은 인간이 걔도 픽들 엄청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거야. 최근에 로빈이었나 아글라이어였나 그때 또 픽들 나가지고 웰트 떴다고.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 그러나 마술은 수많은 반복 속에서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신을 모독하는 자는 브로냐가 제일 신과 좋은데? 공모했다. 그치 브로냐는 아직도 쓰긴 쓰니까. 그는 필 안 좋은 것만 그니까. 신의 기적을 간절하게 그거 기도해 어디다 써? 참조하지 웰트랑 않았다. 클라라 떠봤자. 웰트는 그래도 아케론 유물이랑 광추 준다고요? 아케론 유물이랑 광추를 주는 게 뭔 말이야? 웰트? 아 웰트한테 아케론 유물이랑 광추를 줘서 나 웰트가 그걸 준다는 줄 알았네. 미미? 미미? 무슨 일이지? 나 금요일 중간에 그 스토리 끊겨버리면 가엾은 고세주도 마음 편하게 모노 못할 것 같아. 뭐야 파이노도 쓰러졌네? 범인 마이데이머스. 너 뭐했니?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거 봐 씨발.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결투에서 또 한 번 이긴 것뿐이야. 결투? 결투요? 그럴 줄 알았어. 이 두 사람은 거룩한 도시에서 가장 강한 전사지만 그 속은 혈기왕성한 소년에 불과하지. 말해봐 마이데이. 대체 하이논가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오래 버티기 진짜 그런 거 했나?
결투는 무슨 마이데이의 일방적 구타겠지? 그러니까 말로만 결투라고 하고 이제 승부 같은 거를 겨룬 걸 수도 있으니까. 아니야. 관두자. 오, 내가 잘못 본 건 아니지? 대단하신 고세주께서 드디어 빛을 쬐러 밖으로 나온 건가? 흥? 무슨 대답이 그래? 글쎄, 평소 네 모습을 따라한 것뿐이야. 너한테서 별다른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데 반신의 시련을 통과한 건가? 아직 의식이 제기되지 않았어. 잊었을까봐 얘기하는데 내가 널 시련에서 끄집어낸 지 얼마 안 지났다고. 잊은 적 없어. 고맙단 말은 됐어. 긴 밤의 마지막 빛, 견고한 성벽의 오크마. 수많은 이들은 사시사철 무화과와 올리브가 열리는 풍요로운 숲을 기대하며 먼 길을 떠나 이곳에 왔지만 그 누가 불타는 화로에 빠지리라고 상상했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냥 흥이 나서 몇 마디 읊어봤어. 크렘노스의 왕자님이 시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니겠지? 크렘노스인은 그런 나약한 글 따위 읽지 않아. 내 도서관엔 그런 책도 널리고 널렸지만 오크마가 대부분 사람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듯 이 시에는 고향에 대한 작가의 그리움이 담겨 있어. 그 정도는 나도 알아들어. 하이크스. 무게 잡지 마 친구. 위험한 순간에 날 구해준 건 고맙지만 내가 보기엔 너도 시련에 맞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너랑 난 상황이 다르지. 내 뒤에는 동족들이 있다고. 동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나 혼자 신이 될 수는 없어. 크렘노스 왕위의 계승자인 용맹한 마이데이모스께선 천년간 이어져온 오랜 전통을 깰 생각인가? 어떻게 할지 아직 생각 중이야. 관두자. 지금 내가 조언할 때는 아닌 것 같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얼마나 시시한 생각인지 드러나 볼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일지도 몰라. 자, 마이데이모스, 우리의 대결을 계속해보자고. 이번에는 누가 초고온 열탕에서 오래 아이고. 버티는지 겨루는 거야. 아이고 씨발 이 화상들아. 왜? 자신 없어?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그런 단어는 없어. 그냥 좀 가소롭군. 야삭자. 우리 크렘노스인이 에휴. 겁을 주저하는 뜨거운 쇳물에서 목욕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나 봐. 으이그. 오늘 공정의 예절이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지. 그렇게 전례 없는 위대한 사우라 대전이 시작됐어. 두 사람의 각오는 최고조에 달했고 그 강렬한 의지에 수증기까지 돌변했지. 매서운 기세에 수증기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짙게 피어올랐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안 보이니 그동안 왕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느 노전사에게 들었던 고르고의 사자사냥 이야기 기억나? 사실 이야기의 주인공, 아니 사자는 유일한 권력자가 아니었어. 그와 호각을 다투는 오릭스도 한 마리 있었지. 황금기 이전부터 두 짐승은 테레토스 평원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웠어. 숫사자는 오릭스를 먹잇감으로 여겼고 오릭스는 그를 멸시와 억압 그리고 고난의 벽이라고 여겼는데 오릭스는 자신의 뿔로 사자를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했지. 그렇게 두 짐승은 황야에서 수만 년 동안 각축전과 추격전을 벌였어.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 뒤를 바짝 쫓아왔고 물러날 곳이 없었으며 도망칠 수도 없었지. 엠포리어스 땅에는 해질녘에 죽는 생명도 있고 새벽에 죽는 생명도 있어. 그리고 또 일부는 정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죽을 운명이었지. 마침내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순간 강렬한 운명이 도래했어. 부분 물 온도를 조금 낮춰드릴까요? 뭐야?
터는 무리인가 봐. 꺼져. 저더러 꺼지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좋을 대로. 그럼 주제 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추태가 따로 없네. 진짜로. 주제 넘게 크렘노스인에게 도전장을 내민 자의 최후지. 내 말은 너희의 사소한 장난으로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했다는 거야. 살기에 놀라 쓰러진 사람들은 우리가 안전히 밖까지 호송할게. 이건 불공평해. 네가 나보다 옷을 얇게 입었잖아. 완전 무장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트렌드인가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 도전장을 내민 건 저 녀석이니까.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도망이란 단어는 없어. 자, 소라는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용사들. 불을 쫓는 여정은 참 멀고도 험난하다니까. 그래도 두 사람 덕분에 울적했던 분위기가 풀렸어. 작은 소란이 있었지만 마모리얼 창궁이 모처럼 이렇게 조용하니 하려던 일이나 하자. 야, 너도 같이 할래? 이렇게 텅 빈 목욕탕은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저도 피로를 풀 겸 온 거니까 사양하지 않을게요. 그럼 가장 큰 탕으로 가자. 어디 보자. 물 온도가 딱 좋네요. 목욕탕을 독차지한 느낌이 어때? 깜짝이야. 놀래라. 그런데 트리비님은 안 들어오세요? 우린 안 들어갈게. 지금은 어린아이가 이모티콘 존나 웃겨. 아, 나 아글라야 개 이쁘다. 야누스의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이 온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러니 부디 양해해줘. 우리에 대한 게 궁금해? 궁금하긴 한데 왠지 화제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괜찮아. 말 못할 일도 아닌걸. 사실 먼 옛날엔 우리도 라이아처럼 성숙한 어른이었어. 그 얘기 나오네? 하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린 야누스의 직책을 넘겨받아 통로의 힘을 얻게 됐고 그 대가로 영혼이 분열된 거야. 100개의 문을 열 때마다 분열로 인한 영향은 점점 심해져.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점점 갓난아이로 퇴행하게 되지. 그 끝이 어떨지는 우리도 몰라. 어쨌든 이게 바로 우리가 어린아이로 변한 이유야. 그럼 전에 니카도르와 대결할 때 오크마 상공에 열렸던 거대한 100개의 문도 어쩔 수 없었지. 불을 쫓는 여정은 절대 순탄치 않으니까.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요. 뉴스페르마타 학파의 핵심 연구 과제가 영혼이니 영혼의 소모든 이미 흩어진 영혼을 만회할 방법이든 계속 연구하다 보면 분명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첫 번째 반응이 부정이라니. 역시 아낙사의 제자답네. 오자마자 뭐요? 좋은 소식 기대할게, 히아킨. 덕분에 내일을 기대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 추리비님? 왜 그러세요? 뭔가 이상해. 강렬한 반응이 또 느껴졌어. 드리엔인가?
사람들을 호송하는 일은 내가 이겼어. 일방적으로 대결을 시작해놓고 승패를 따진다고. 진짜 비겁하네. 너도 참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칭찬할 만한 할 만한 한 짓을 해야지 칭찬해주지. 그렇게 비겁하게 대결 혼자 맘대로 해놓고 이겼다 이지라면 누가 칭찬해주니? 하이크스. 하이? 무슨 뜻이야? 고향에서 쓰던 말? 하이에나. 널 깡말은 하이에나에 비유한 거야. 참고로 네 악센트는 완전히 틀렸어. 그러고 보니 우리가 알고 지낸 지 꽤 오래됐는데도 네가 크렘노스의 고어를 쓰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네. 나도 이 언어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읽고 듣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고어로 글을 쓰는 건. 글을 쓸 줄도 알아? 표정 봐. 넌 정말 뇌를 안 거치고 말하는구나. 농담이야. 하긴 넌 어렸을 때 고향을 멀리 떠나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네 걱정이나 하시지 고세주. 처음 통성명할 때를 제외하면 너도 고향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 딱히 할 얘기가 없거든. 엘리사의 에데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사라져버린 작은 마을일 뿐인걸. 내가 그곳을 볼 수 있는 건 꿈속, 그리고 또 천벌의 창의 시련에서뿐이지. 역시 그랬군. 그래, 난 불타는 엘리사의 에데스를 봤어. 내 가족, 친구, 동족 모두 불길 속에 쓰러져 있었지. 하늘에는 반쪽짜리 핏빛 태양이 걸려 있었고, 그날처럼 범인은 내 앞에서 키레네를 죽였어. 키레네? 하지만 이번에는 놈을 제대로 봤어. 검은 망토와 괴상한 가면,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뿜어내는 부서진 대검. 시련 속에서 난 놈과 맞붙었어. 그날로부터 오랜 시간 동안 난 각오를 다지며 수많은 전투를 통해 성장하고 강해졌지만 여전히 놈을 꺾을 수 없었지. 넌 증오의 눈이 멀어. 하마터면 시련 속에서 길을 잃을 뻔했어. 맞아. 그래서 너에게 진심으로 고마워, 마이데이모스. 드디어 예절을 좀 갖추는군.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됐어. 그럼 넌 그 시련 속에서 뭘 봤어? 네 두려움은 대체 뭐지? 우선 크렘노스인의 사전에 두려움이란 단어는 없어. 너희 사전에 뭐가 적혀 있기는 해? 내가 시련 속에서 본 건 오크마. 그리고 옛 전우들이었어. 헬파이스티온, 페르디카스, 레오니우스, 톨레미, 그리고 페오케스타. 내가 저승의 바다에서 돌아온 날부터 그들은 날 호위했지. 고향에서 추방됐을 때 그들은 나와 생사를 함께했어. 10년간의 유랑 생활이었지만 그리운 세월이기도 하지. 우리는 밤마다 모닥불 곁에 둘러앉아 꿀 음료를 실컷 마시며 마음껏 노래했어. 엠포리어스의 들바람에선 쇳내가 났지. 헤파이스티오는 꿀 음료에 양유를 넣는 날 보며 붉은 핏빛이 이도 저도 아닌 색이 됐다고 놀렸어. 몸집은 작고 말랐지만 전장에서 누구보다 매섭게 적을 쓸어버리던 녀석이었지. 페르디카스는 약제조에 능했는데 괴상한 요법만 고집하곤 했어. 달리기를 잘하는 레오니우스는 가장 든든한 메신저였고 책벌레인 톨레미는 크렘노스를 떠날 때 대도서관에서 고서 여러 권을 챙겼어. 어차피 우리 가문 소유라 반납할 필요도 없었지. 그리고 페오케스타는 말수는 적었지만 연주 실력 하나는 끝내줬어. 다섯 이름 모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야 당연하지. 크렘노스 고군이 오크마와 연합하기 전에 모두 전사했으니까.
가장 먼저 떠난 건 페르디카스였어. 두 번째 경작의 달 라도닌이 쏜 독화살에 배를 맞고 죽었지. 그의 처방은 모두를 구했지만 정작 자신을 살리지 못했어. 마이데이모스, 슬퍼하지 마. 난 명예를 얻었고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숙적에게 보답하는 것뿐이니. 레오니우스는 5번째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니아의 눈보라는 3달 동안 이어졌는데 눈보라가 가장 심했던 그날 밤 적이 습격해왔지. 아이도니아라면 카스토리스가 예전에 살던 도시잖아. 그래, 그 광신도들 말이야. 크렘노스인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명예에 대한 경외심은 없는 자들이지. 그들은 끝없는 늪에서 끈질기게 쫓아왔고 후방에서 엄호하던 레오니우스는 2다리를 잘리고 말았어. 그는 시신조차 남기지 못한 채 타지의 진흙 속에서 사라졌지. 잘된 일이잖아, 마이데이모스. 이제 네가 왕이 된다는 소식을 저승에 전할 수 있게 됐으니. 그 후 20번째 점을 역해 우리 마침내 아이도니아 성을 뚫고 들어가서 창조의 화해를 받아들였어. 하지만 성 안에는 완강히 저항하던 반군이 매복해 있었고 톨레미와 그의 기병대는 승리를 만끽하기도 전에 전멸했지. 불에 타 무너진 오벨리스크 숲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어. 마이데이모스, 내 가족들에게 전해줘. 이 톨레미를 무너뜨린 건 간사한 계략이 아닌 엠포리어스 역사의 무게라고. 다음은 페오케스타였어. 아니오누스 성에서 그는 우리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노랫소리로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했지. 분노한 적군은 우리 크렘노스 군과 도시 전체를 불태웠고 그의 유언은 화염에 갈라진 작은 흙판에만 남았어. 왕관했어, 마이데이모스. 마지막은 내가 제일 신뢰하던 헤파이스티온. 나와 함께 모든 일이 끝나는 걸 지켜보게 될 줄 알았지만 내가 아버지와 겨루기 첫날 밤 고질병이 재발했어. 그동안 병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원수를 죽이고 돌아왔을 땐 마지막 숨결만 붙어있는 상태였지. 크렘노스인이 침대에 누워 생을 마감하다니 어디 가서 얘기했다간 웃음거리가 될 거야. 헤파이스티온, 내 친구야. 의사를 불러올 테니 조금만 더 버텨. 그럴 필요 없어. 페르티카스가 살아있었다 해도 내 운명을 막아주지 못할 테니까. 네 운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왕 마이데이모스, 울지 마. 눈물은 네 신분에 어울리지 않아.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참 무거운 시련이네. 네가 왜 불사를 결함, 심지어는 저주로 여겼는지 이제 알겠어. 선왕께선 전생의 죄업을 끊어내기 위해 날 저승의 바다로 던지셨지만 그게 도리어 날 불사의 몸으로 만들고 그에게 운명의 복수를 하게 만들었지. 그가 죽은 후 난 동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황무지가 되어버린 크렘노스에서 자랄 수 있는 건 어둠과 광기뿐이었지. 크라테로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난 크렘노스 고군을 오크마에 남게 했어. 하지만 난 알아. 그들의 영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분쟁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 네가 니카도르를 넘겨받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족을 거룩한 도시에 남겨두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왕위에 오른 적이 없기에 그 5명은 책봉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영광을 알 수 없겠지. 꽤나 복잡한 처지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얘기해 보는 게 어때? 예를 들면 대대장공이라던가. 칼토너스의 종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하거든. 아니면 네 스승님인 크라테로스에게. 그늘이야. 트리비 선생님? 무슨 일이길래 그러세요? 어서 도와줘. 드레논이 크라테로스에게 잡혀갔어. 갑자기 걔한테 왜? 크라테로스, 대체 무슨 짓입니까? 마이데이모스. 먼저 약점을 드러낸 쪽이 나일 줄은 몰랐군. 아글라이아, 이건 무슨 상황이지? 이 남자는 자신을 창세의 소용돌이로 데려가 달라며 트리논을 무력으로 협박했어. 그러곤 무모하게 천벌의 창 실현에 뛰어들었지. 물론 실패로 끝났지만. 저 말이 사실인가요? 대체 왜 그러신 겁니까?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네. 자네의 망설임이 날 절망스럽게 했으니까. 왕이 되는 숙명을 피하고 싶다면 도망치게. 언젠가는 분쟁의 빈자리를 메우고 일족을 이끌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 나타날 테니. 스승님, 대체 왜 이렇게 어리석어지신 겁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바로 당신의 그런 무모함과 충동심 때문에 제가 망설이는 거라고요. 크라테로스, 정말 당신에게 실현에 손을 대고 신탁을 모독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황금의 후예가 짊어진 사명을 장난으로 여기는 겁니까? 크렘노스인이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나, 아글라이아. 그들의 눈에 자네는 위선자이자 야심가라네. 창세의 신탁과 불을 쫓는 여정은 권력을 빼앗기 위한 자네의 핑계일 뿐이지.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뱉고 계신 건지 알긴 합니까? 이 여자 편에 서는 건가, 마이데이모스? 지난 1000년간 이 여자와 이들이 내세운 신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내분이 일어났지. 저들이 말하는 창세가 정말 존재한다 한들 그 새로운 세계에 우리 크렘노스족이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할 말은 다 끝났나요? 황금의 후예와 원로원의 협정에 따라 전 의회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창세의 소용돌이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크라테로스, 당신의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선고하죠. 라이야, 잠깐만. 우리에게 제안이 하나 있어. 도시국가들 간의 갈등은 결국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해. 크라테로스는 폭력으로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그의 초조함은 동족의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게 느껴져. 부탁할게, 아글라이아. 우선 우리의 생각을 들어봐줘. 말해봐. 미안해, 크라테로스. 예언의 조각을 해독하는 데만 집중하느라 신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의 비난은 가혹하지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우린 당신과 크렘노스족의 신뢰를 얻고 싶어. 그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예언의 근원을 직접 보여주는 거겠지. 그 실체조차 없는 걸 어찌 보여주겠다는 건가? 그 이방인에 대한 얘긴 이미 들었겠지? 모종의 이유로 그녀는 오로닉스와 연결돼 과거의 광경을 완벽히 재현해낼 수 있어. 우리가 그녀에게 도움을 청해볼게. 내일 운명의 심연 야누소폴리스의 신전에서 당신에게 그 오래된 기억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싶어. 공평한 제안 같군.
받아들이겠네. 하지만 그 전까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죠. 타협은 없습니다. 포로가 된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음대로 하게 반신. 스승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미안하군, 마이데이모스. 더는 참을 수가 없거든. 자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와 일족은 크렘노스를 부흥시킬 기회만 기다렸네. 우린 모든 희망을 자네에게 걸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지. 귀양에 대한 집념은 우리 일족의 병폐가 됐어요. 당신처럼 지혜로우신 분이 이런 간단한 진실을 모르다니. 자네는 깨어있기 때문에 외로운 걸세. 똑똑한 사람은 세속과 함께 타락할 수밖에 없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그때 자네가 해냈던 것처럼. 참으로 용맹한 투사로군. 나약한 오크마인 중에 이런 호걸이 있다니. 승자의 의무를 다해 이름을 밝히거라, 전사여. 그대에게 명예로운 죽음을 구하노라. 명예라는 단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죠? 똑똑히 들으십시오. 전 크렘노스 고군의 수장 마이데이모스. 당신을 죽이기 위해 왔습니다, 아버지. 이 녀석이었군. 혐오스러운 짐승. 정말 죽음을 거부한 것이냐? 예언대로 짐의 크렘노스 왕조가 네 손에 막을 내리게 되겠구나. 거부요? 틀렸습니다. 죽음이 절 두려워한 겁니다. 덕분에 전 이 강철 같은 몸을 얻었죠. 반대로 아버지는 병 때문에 목숨이 위태롭죠. 스승의 바다에 절 버린 것도, 티탄을 노예처럼 부려 성체를 모독하려 한 것도 전부 당신입니다. 하이크스, 나약한 왕이시여. 비겁한 하이에나도 당신보단 훨씬 고귀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내 운명의 복수가 당신을 찾아왔죠. 그럼 검을 휘둘러라. 내 왕관을 가져가 서랑의 피를 왕관 삼아 쓰고 모든 걸 이어받아 누구나 인정하는 크렘노스의 새로운 왕이 되거라. 아니요, 왕관 따위 필요 없습니다. 똑똑히 들으십시오. 크렘노스의 왕에게 단 하나의 숙명만 있다면 그 왕관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의 목숨뿐입니다. 오직 어머니와 동포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하지만 크렘노스의 성벽은 나와 함께 무너지지 않아. 아들아, 정말 네가 운명의 소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자, 내 숨통을 끊거라. 고르고의 자식은 피를 왕관 삼아 쓰게 될 운명이니. 크라테로스, 그 녀석이 대대장공에게 조언을 구해보라고 했으니 칼토너스를 만나러 가볼까. 그간 별일 없었나, 대대장공? 왔군, 크렘노스의 왕. 예감이 들었어. 자네가 올 거라는.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들었네. 자네에 관한 일을, 나아갈 방향을 찾고 있군. 아주 많아. 의문. 그 전에 밖에 이걸. 이건 크렘노스 왕의 인장 반지. 네 어머니의 것 재주조하고 복구했네. 내가. 어머니께서 분명 그걸 저승의 바다에 던지셨는데. 오래 걸렸지. 건져내느라 운이 좋았어. 우리 저승의 바다에서 작은 각인 반지 하나를 건져내려면 엄청난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당신에게 큰 빚을 졌어.
됐네. 감사는 날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는 것뿐. 가지고 온 의문을 말해보게. 이제 그동안 줄곧 부정해왔던 운명이 결국 날 찾아왔어. 난 마땅히 본증의 권능을 넘겨받아야 해. 그럼 황금의 후예, 원로원, 크렘노스족, 시를 쓰는 음유 시인까지 모든 사람이 만족할 테니까. 뭘 망설이는가? 그럼 왜 주저하는 거지? 젊은 왕. 내 동족 때문이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귀양에 대한 갈망은 모든 크렘노스인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 그들은 왕이 귀환하는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지. 백성 대부분이 역사 속에서만 전통을 들어봤을 테지만 그날이 되면 분쟁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왕의 곁에서 전장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테지. 좋은 일이 아니군. 자네가 볼 땐 지난 1000년간 크렘노스인은 피비린내 나는 윤회 속에서 살았어. 복수, 전쟁, 번영, 몰락. 그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이들의 피가 저승의 강으로 흘러들어갔지. 우리가 피할 수 있었던 무의미한 희생은 얼마나 많았을까.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분쟁의 토템이 되어 동족을 이끌고 과오를 되풀이해야 한다면 내가 왕이 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하지. 역시 평범한 크렘노스인이 아니군. 자네는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다? 그래? 무슨 꿈을 꿨는데? 우리 트리스비어스? 내가 엄청 많아지는 꿈을 꿨어. 우린 다 같이 달을 타고 별을 도추로 삼아 항해했는데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다녔어. 와, 어머니도 엄청 미인이시네.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네. 바다랑 하늘이 전부 컴컴했는데 내가 여러 명이라 하나도 안 무서웠어. 다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 바닷바람이 우릴 어떤 섬에 데려가줬는데 바람에서 꽃향기가 났어. 양이 메메 울고 새가 짹짹거리면서 우리를 맞아줬다. 섬에 동물이 엄청 많았는데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었어. 야누스의 성녀는 문의 신의 인도를 들을 수 있거든. 어쩌면 네가 본 게 엠포리어스의 어느 성경일지도 몰라. 그런가? 왜 그러니 트리스비우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그게 섬의 바다 너머로 검고 높은 산이 보였거든. 그 산은 꼭 살아있는 것처럼 섬을 향해 다가왔는데 나중에 보니 그건 산이 아니라 아주 높은 파도였어. 파도는 섬을 삼켜버릴 것처럼 철썩거렸고 동물들은 파도를 쫓아내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쿵 하더니 잠에서 깬 거야. 검은 파도라. 엄마, 현실에도 그런 끔찍한 게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런 끔찍한 게 엠포리어스에 존재한단다. 다만 우리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 사람들은 그걸 검은 물결이라고 부르지만 실은 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형체가 없는데도 동물과 인간, 심지어는 티탄까지 단숨에 집어삼켜 검은 괴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지. 검은 물결은 나빠. 사람들이 검은 물결의 간식이 되는 건 싫은데 녀석을 쫓아낼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지. 착한 우리 딸이 어른들 말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예절을 익혀 성녀가 된다면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게 신성한 야누스께서 널 인도할 거란다. 그럼 잘 먹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녀가 돼야지. 그런데 검은 물결은 티탄도 삼킬 수 있다고 했잖아. 만약에 야누스까지 잡아먹히면 어떡해? 그럼 성녀가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면 돼. 우리가 인간 세상에 있는 문의 신의 화신이잖아. 그렇지? 맞아. 하지만 혼자의 힘만으론 부족할 거야. 네가 어른이 되면 수많은 친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을 단결시키는 것도 우리 사제들의 책임이란다. 친구? 친구들도 엄마처럼 예쁜 빨간 머리일까? 꼭 그렇진 않을걸? 하지만 다들 너처럼 똑똑하고 착할 거야. 엄마... 여긴 꿈속인가? 꿈이라니? 응? 엄마는 계속 이렇게 네 곁에 있었는걸. 어떻게 된 거지? 착한 우리 딸, 멍하니 있지 말고 엄마랑 같이 친구들을 불러보자. 평소처럼 숨바꼭질을 해볼까? 트리스비오스, 넌 똑똑하니까 다들 어디 숨었는지 기억할 거야. 목소리가 멀게 느껴져. 기억이 안 나. 누굴 찾아야 돼? 그야 너와 함께 검은 물결을 쫓아낼 동료들이지. 어렸을 때의 일인가? 기억이 안 나. 방추로 모두를 연결하자! 그 거대한 배에는 위대한 선장이 있어. 밝고 긍정적이고 용감하면서도 세심한 그녀가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거야. 멋있다! 내가 선장해도 돼? 물론이지. 하지만 더 적당한 사람을 찾게 될 거란다. 그 사람은 아주 화려한 신전에서 지내고 있을 거야. 그 신전은 황금빛 무화과 나무로 가득한 언덕 위에 있지. 그곳엔 한 존귀한 소녀가 있단다.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섬세하지. 엄마처럼? 그럴지도. 하지만 선장을 찾기 전에 항해사 동료도 한 명 필요할 것 같네. 그게 누굴까? 누구지? 알겠다! 트리비아! 내가 이 인형에게 나와 똑같은 이름을 붙여줬다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건 꿈일까?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 못된 상자! 넌 날 가둘 수 없어! 이 인형은 왜 상자 안에 있지? 검을 들고 있는 건가? 어째서... 훗날 수많은 용감한 전사들이 이 배에 올라탈 거야. 다들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자들이지. 나도 싸우는 법을 배워서 모두를 지킬래. 넌 야누스 폴리스의 성녀잖아. 전투는 네 소임이 아니란다. 많은 사람들이 널 지켜줄 거야. 알겠어. 그럼 그 전사들은 다 어디에서 온 거야? 평야가 넓게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에서 온 전사도 있고 웅장한 왕성에서 온 전사도 있는 것 같네. 저마다 고민을 안고 있지만 먼 여정을 떠나는 배를 위해 힘을 보태줄 거야. 그럼 트리엔이 그들과 함께 싸우게 하자. 그럼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을 거야. 이때의 내가 어떻게 트리엔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우연일까? 아니면... 공부로 운명을 바꿀 수 있어! 항해를 하기 위해선 천문과 지리를 잘 알아야 해. 야누스에 관한 지식만으론 부족한 거야? 그럼 바다는 육지와 달라서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되거든. 그러니 아킬라의 기적을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 알겠어. 난 지금도 충분히 똑똑하지만 더 열심히 해볼게. 노력하는 아이에게
세르세스의 가호가 따를 거야. 세르세스는 모두의 선생님이 될 만한 박학다식한 학자를 보내 네가 이상을 실현하도록 도울 거란다. 나도 선생님이 될래. 아니지. 난 대단하니까 선생님의 선생님이 될 거야. 그것도 좋지. 그런데 이렇게 장난기가 넘치면 선생님이 될 수 없는걸? 그럼 트리논한테 맡길래. 트리논은 얌전하니까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예전엔 다들 내 기억력이 좋다고 칭찬해줬는데 지금의 난 이게 꿈인지 기억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네. 자, 이제 한 줄로 잘 앉혀볼까? 트리스비우스, 이제 우리의 노래에 선율이 더해지도록 이 작은 오르골 위에 동료들을 올려두렴. 오르골? 그게 뭐야? 잠이 덜 깼니? 네 발명품이잖아. 내 발명품?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트리비, 평소에 똑똑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멍해 보이지? 그럼 우리 같이 확인해 볼까? 동료들을 올려두고 어떤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렴. 인형을 올려두면 돈다! 소리도 나잖아. 맞아, 이게 바로 오르골이란다. 적절한 위치에 인형을 올려두면 장치가 작동하면서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오르골이 돌아가지. 네 발명품 중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란다.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선율에 맞춰 노래를 부르면 모든 게 떠오를 거야. 신은 비옥한 땅을 살피고 곳곳에 기쁨이 넘치니 눈 같은 12별자리를 보며 거인은 잔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신다. 그중 셋은 천지를 개벽했으며 셋은 운명을 엮고 셋은 생명을 빚어내고 셋은 재앙을 이끌었다. 그들은 세계가 너무 적막하다며 생명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겨난 너와 난 말과 노래를 엮어 사랑과 벗을 만들었다. 이로써 탄생은 끝났으니 그 누가 세상 사람들의 걸음을 가볍게 하는 대가로 영혼의 무게를 짊어지리. 위대하신 케팔, 전지전능한 아버지, 거대한 몸을 가진 그가 기꺼이 눈꺼풀을 떨군다. 희미한 새벽빛이 어깨에 내려앉고 황금빛 피가 대지에 떨어지니 들끓는 한 줄기 강물이 되어 영웅의 후예에게 흘러가라. 깜짝이야.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야누스시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검은 안개 속에 죽음과 운명이 가까이 왔고 피로 물든 대지에선 망자와 생명이 길을 찾고 있군요. 어째서 세상은 당신처럼 미궁과 같으며 어째서 인생은 당신의 비명처럼 아무런 소리도 응답도 없나요? 뭐야? 어째서 테러에는 죽은 영혼만이 방황하고 있고 어째서 앞길에는 살아있는 자의 작별만 들리는 건가요? 어째서 시작점은 과거의 사람들만 남아있으며 어째서 종착지엔 외로운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까? 외로운 그림자, 노은 그림자, 그림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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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트리논. 엄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망쳐, 트리스비우스. 어서 도망쳐. 검은 물결이 성 아래까지 덮쳐왔어. 난 어디로 도망쳐야 하지?
갑자기 공포 게임 됐어. 시야 뭐야? 대체 왜 사방에 인형이 있는 거야? 이건 성녀가 치러야 할 희생. 아, 그땐가? 넌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건 오직 한 사람뿐이란다. 나도 알아. 마지막까지 갈 수 없어도 괜찮아. 우린 이미 결심했으니까. 작별 인사를 하며 트리스 비오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에라이, 자려고 누웠는데 무서워서 잠들기 전에 화장실 들러야겠네. 떠나려는 거야? 우리 딸 엄마는 떠나지 않아. 하지만 욕심의 트리스 비오스, 사람들은 한 사람과 작별을 고할 것이며 그 사람만이 기적을 보게 될 테니, 마음을 정했다면 검은 물결을 가로질러 엠포리어스의 뒤덮은 안개를 걷어내렴. 그럼 내일 보자, 사랑하는 트리스 비오스. 우리 아직도 꿈속인가? 악몽이라도 꿨어? 그런 것 같아. 우리가 꿈을 꾼 건 정말 오랜만이네. 문비시까지 아직 멀었으니 조금 더 쉬어. 아니야.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그 거친 크렘노스 노병이 트리논을 놀라게 한 탓에 영향을 받은 걸지도 몰라. 원한다면 지금 당장 금실로 그자의 가슴팍을 베어버릴게. 라이야, 그런 섬뜩한 말 좀 그만해. 농담이었어. 그럴 생각이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지도 않았을 거야. 그 꿈에 대해 얘기해볼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병이 될 테니까. 꿈속에서 엄마를 봤어. 꿈 자체는 별거 아니었지만 하필 이럴 때 느닷없이 꿈을 꿨다는 게 좀 불안해. 설마 응, 트리엔 때문이야.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100개의 문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도 트리엔의 영혼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갈 거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어쩌면 지금이라도 문 장인의 직책을 넘기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평범한 아이로 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야. 네 마음 이해해, 라이야. 하지만 우린 이 일에 대한 뜻을 이미 정했어. 아직 만회할 여지가 있을지도 몰라. 영혼이 닳아 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야. 한때 우리도 완전하게 연결된 몸이 있었어. 그 몸을 거대한 나무에 비유한다면 가지와 잎은 운명에 의해 같은 속도로 시들게 되는 거지. 우리가 여러 명으로 나뉜 지금, 비록 가지를 잃었지만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긴 셈이야. 불을 쫓는 여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가지와 잎을 어떻게 섞게 할지 결정할 수 있지. 한 사람과 작별하는 것보다 눈앞에서 수많은 이들이 사라져가는 걸 지켜보는 게 더 슬플 거야.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야누스의 실현에 정해진 결말이니 우리에겐 물러설 곳이 없어. 우리와의 작별로 슬퍼하지 마. 그러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머지않아 난 그런 슬픔조차 느끼지 못하겠지. 라이야, 아침으로 뭐 먹을래? 뭐 갑자기? 한참 떠들었더니 출출해졌지 뭐야. 게다가 곧 있으면 몸비시잖아. 그나저나 라이야, 기억나? 우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꼬마였던 네가 야밤에 오트밀죽을 몰래 먹다가 우리한테 딱 걸렸잖아. 감정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지만 그 순간들은 전부 기억하고 있어, 선생님. 내가 다녀올게.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야, 우리에게 맡겨줘. 금방 올 테니까 쉬고 있어. 준비되는 대로 부르러 올게. 알겠어. 그럼 부탁해. 그럼 내일 아침에 봐, 라이야. 그렇다곤 해도 악몽은 불길한 징조야. 기억이 점점 흐려져서 이젠 엄마의 모습조차 흐릿해. 아무래도 운명의 심연부터 가봐야겠어. 오로닉스가 우릴 도와준다면 좋을 텐데. 둘이 만났네? 안학사 선생님, 오랜만이네요. 넌 누구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전 영혼 물리학 수업 중에 교실을 뒤집어 놨던 학생이에요. 아, 너로군. 농담이시죠? 대충 둘러댄 건데 정말 그 일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 능청스러운 화술도 기억하고 있지. 무슨 일로 왔지? 한가하게 옛날 이야기나 하러 온 건 아닐 테고. 들켰네요. 당연하지. 넌 다른 꿍꿍이가 있을 때만 이렇게 애들러 말하잖아. 그럴 리가요. 전 평소처럼 순수하게 가르침을 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리죠. 그 검은 망토의 검객에 대해 알고 계신 걸 전부 알려주세요. 소문이 빨리도 퍼졌군. 유감이지만 나도 아는 게 없어. 너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자가 검은 망토를 걸친 채 대검을 들었다는 것뿐이야. 뒤틀린 반쪽짜리 태양처럼 생긴 검이었지. 초승달 같은 이상한 비수 한 자루도 갖고 있었고. 참, 이걸 받아. 그게 얘 건가? 기습 당시 손에 넣었던 전리품이야. 아, 그게 걔 선물로 건가? 주지. 저게? 아, 맞구나. 틀림없어요. 엘리사이 에데스를 불태우고 맞네. 모두를 죽인 범인은 녀석이 확실해요. 영웅 노릇할 생각은 접어둬. 지금 오크마에 그자에게 맞설 만한 적수는 없으니까. 그 티탄도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그자의 힘을 깨닫곤 순순히 인정하더군. 난 신을 받아들였는데도 상대의 검나를 막아낼 수 없었지. 그 불가사의한 힘은 그 어떤 티탄의 축복도 아니었어. 그럼 대체 뭘까? 그자가 엠포리오스 밖에서 왔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검은 물결처럼 말이지. 안 그래? 어찌됐든 그건 우리가 반드시 쓰러뜨려야 하는 적이에요. 우리? 허튼 생각 마, 파이넌. 네가 그자의 검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녀석이 살아있는 한 거룩한 도시와 불을 쫓는 여정은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넌 내가 믿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신탁을 믿지 않으신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건 아글라이아님이나 트리비 선생님의 명령 때문이 아니에요. 전 그저 제가 지키겠다고 맹세한 도시를 위해 화근을 없애고 싶을 뿐이죠. 나무 정원의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됩니다. 앉아. 네가 진심으로 알고 싶다고 하니 한 가지 더 알려주지. 괜찮아, 트리엔. 별일 아니야. 그냥 나무 정원에서 있었던 일이 또 떠올라서. 검은 망토를 걸친 괴물, 끔찍했어. 모두가 위험에 처했던 악몽, 잊히지 않아. 괜찮아, 여기엔 나쁜 사람 없어. 트리엔 네가 100개의 문으로 모두를 지켰잖아. 트리엔이 괴물을 아주 먼 곳으로 보냈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거야. 플래그인데 이거? 나무 정원에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전부 트리엔 덕분이야. 네가 있어서 불을 쫓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됐어. 미안해, 트리엔. 좀 어지러워.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그야 같은 일 때문이지. 기억나? 내일 우리가 모두에게 신탁의 과거를 보여주기로 했잖아. 하지만 그 전에 분열로 흐려진 기억부터 또렷하게 만들어야 해.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하지만 분열은 야누스의 영향이니 우릴 도울 수 있는 건 같은 티탄인 오로닉스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명석시가 되기 전에 라이아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잊으면 안 돼. 아, 맞아. 트리엔도 전부 생각났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티탄을 아련하기 전에 사프란을 벼송이 준비하는 게 좋겠어. 사프란? 아, 삼상신전의 제자의식에 꼭 필요한 물건이지. 빈손으로 오로닉스를 만나러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 사프란은 야누소폴리스의 상징물 중 하나이기도 하잖아. 기억을 되살리려면 과거를 경험했던 물건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게다가 라이아와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오트밀에 그걸 넣어줬는데 엄청 잘 먹었잖아. 그러네, 일석삼조야. 물론 오로닉스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전제가 있어야겠지만, 그게 문제야. 오로닉스와 가장 가까웠던 야누스의 볼실을 가져간 게 우리니까. 우선 부딪혀보는 수밖에. 정말 방법이 없다면 지금 우리 상태로는 아무 힘도 못 쓸 것 같네.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가 되면 트리엔에게 맡겨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건 트리엔이 제일 잘하니까. 우선 사프란부터 찾으러 가보자. 신전에 니카도르의 병사가 파괴하지 않은 꽃이 남아있길 바라야지. 성숙한 사프란은 보통 항아리에 담아 밀봉했던 것 같은데. 가면서 찾아보자.